자, 지금 윤석열 정권이 안 좋은 쪽에 기록갱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요. 2023년 산불 피해가 벌써 2021년 한 해치를 넘어섰답니다. 요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잘 안 되지만 원인을 따지면 건조한 날씨 탓이겠죠. 근데 저는 윤석열 탓도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게 있잖아요. 윤석열이 좋아하는 무속. 거기에 보면은 예를 들면 그 어떤 악마성을 띤 자가 뭔가를 맡게 되면 거기에 우환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지금 2023년 산불 피해가 벌써 2021년 한 해치를 넘어섰어. 기록 세웠어 지금. 축하해. 네, 정말 윤석열 때문이 맞는 게 윤석열이 공무원을 줄인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소방 공무원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방 공무원도 계속 감축을 해야 되는데 그건 역시도 이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주말에 대전에 갔었는데 거기 지금까지 제가 대전에 중학교 때부터 살면서 산불이 난 것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산에서 산불이 작은 산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바로 앞에 있는 산인데 산불이 나는 거예요. 근데 바로 끈 것 같아요. 막 갑자기 물을 부으면은 연기가 하얀 연기가 이렇게 막 뭉글뭉글 올라오잖아요. 그런 모습까지 확인했는데 산불이 좀 심하구나. 근데 대통령이 바뀌니까 이런 일이 왜 이렇게 자주 빈번히 발생을 하는가라는 의문점도 좀 그게 생겼습니다. 부정탔다는 표현을 써요. 과학적이진 않아요. 이거 유튜브 방송에서만 할 수 있는 얘기죠. 부정탄 거죠. 그 대통령이 뭐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은 또 무속 그래가지고 막 그 여왕 장례식장에 일부러 조문 안 했다 이런 의혹도 있는 것처럼 아이고. 부정타는 느낌이 좀 상당히 강하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맥락으로 3월 달이 지나고 지금 4월 달 됐잖아요. 3월까지 무역 적자 224억 달러인데 IMF 때 1년 적자를 또 넘어섰대요. IMF 때 1년 적자를 3개월 만에 넘어선 막 기록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것이 중국하고도 무역 관련돼서도 뭐 무역 적자 얘기는 우리가 너무 많이 했고요. 지금 한중 수교 이후 31년 만에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것도 정말 시간 문제다. 그리고 우리가 중국과 무역 관계를 하고 있어서 20년 동안은 정말 호황을 누렸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1년 만에 중국하고 무역 적자가 완전 현저히 벌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대중무역 적자가 이렇게 무역 자체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근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고 또 앞으로는 무엇을 내놓을 것인지 답이 1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없습니다. 무역 어떻게 적자가 하죠? 어떻게 해소할래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수출 증대. 그게 해결책이에요. 수출 아니, 증대. 어떻게가 없어요. 어떻게가 없어요. 어제 재밌는 짤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무역 적자가 13개월 연속 나타나는 건 윤석열이 당선된 지 1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는 게 그게 너무 두려울 뿐입니다. 이게 지금 언론들이 그 진짜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가장 걱정한 게 유시민 작가의 이야기랑 맥락이 똑같습니다. 근데 너무 웃긴 게 수출은 반년 내내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무역 적자가 1년 넘게 계속 지속되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지속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 지속되고 있다. 뭔가 대책을 진짜 세워야 되는데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기관 자체에서 전문가들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뭔가 정책을 만드는 것이 어려울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지금 대통령이 그 대통령실에 누군가가 맡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대책이 아예 없습니다. 네. 진짜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민들레가요. 정말 기사 좋아요, 여러분. 맞아요. 많이 민들레를 배웁니다. 들어가셔 갖고 여기서 이제 기사를 좀 보시면 좋은데 여기에 유시민 작가가 칼럼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분 자체가 경제학 전공하시고 그쵸. 보건복지부 장관 했잖아요. 근데 현재 이게 이제 이 칼럼의 촉발점이 뭐냐면은 내수 진작한다고 무려 600억을 풀었다. 600억 달러라면 모를까? 600억 풀어가지고 누 코에 붙입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 이게 IMF로 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될까 걱정이다. 근데 문제는 이 칼럼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언론들이 말하지 않으니까 윤석열은 지금 계속 정치 노름만 하고 있잖아요. 신용만 해. 저 장면 한번 보세요. 저게 이제 내수 대책 발표하는 장면인데 정말 기가 막힌 찰나에 찍은 사진 같잖아요. 완전 개무능한 거. 내수 활성화, 특급 엔진, K관광 많이 오게 많이 쓰게. 여기서 생긴 윤석열 별명이 윤떡순. 떡순이요? 떡볶이 순대 어묵.
떡볶이 순대 어묵 많이 먹으러 오게 하면 성공하는 거래잖아요. 맞아. 전략으로 내세웠죠. 어. 떡볶이 순대 어묵이요. 윤떡순 씨. 그렇다 보니까 IMF가 걱정된다고 하는 게 사실 지금 아까도 앞전에 뉴스가 그거였잖아요. 무역 적자가 IMF 때 이미 넘어섰다. 3월 달에. 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 없다. 요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보면 아까도 저 발표에 보면은 기재부가 이번에 그러니까 내수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기재부에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제공하지 못했어요. 발표를 못했어요. 그냥 하겠다라는 거죠. 기재부 내에서도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효과를 보겠다. 수치를 그동안은 제시를 했거든요. 이번에 제시하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지금 수출 부진 때문이잖아요. 무역 때문인데 갑자기 여기에서 맞지 않게 내수 활성화를 외치는 것은 좀 예. 어긋나고 맞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것도 부정탄 거기도 하고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면 탈중국을 너무 일찍 선언하는 바람에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 방역 관련한 중국인 입국 규제 이런 것들이 계속 겹치면서 또 중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미국에 찰싹 붙어버려가지고 중국을 거리를 두면서 경제도 미국, 안보도 미국 이렇게 가다 보니까 중국인의 감정을 상당히 건드린 측면이 있고 그치. 요것들이 이제 다 버무려지면서 역대 최대 무역 흑자국에서 최대 적자국으로 순식간에 바뀌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지금 윤석열 지지율은 유시민 작가의 이야기에 의하면 1층에 있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하로 내려가는 중이다. 이미 내려갔지만 그렇죠. 30% 지지율은요. 지지율이라고 보기 좀 어렵죠.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을 팔아먹었습니다 해도 와 대통령 잘한다 하실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국민 지지율이라고 좀 보기 어렵습니다. 30% 초반, 20% 후반대는 그렇게 네.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대중국 무역 적자잖아요. 근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서도 그러면 미국 자동차 회사라든지 다 중국과 거래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과 배터리 업체 연합전선을 지금 펴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만 중국과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문제인데 대통령이 이제라도 정신을 좀 차려야 됐으면 좋겠다. 정신을 차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IMF라는 게요. 어느 날 갑자기 왔어요. 왜 맞아요. 그랬겠습니까? 97년도 언론이 말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속이고 있었죠. 그거를 무능했던 김영삼 정권이 그냥 그대로 그냥 확 받아들인 이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무지와 태만이 1997년과 비슷한 재난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뭔가가 아직 안 무너져서 그렇지 위태위태한 거예요. 거의 교도소 담장을 걷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가깝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부도가 빵 터지면서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건데 놀랍게도 지금 가장 위험한 게 삼성이 돼버린 이런 사건. 자, 어쨌건 기록 갱신하고 있습니다.